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일이란 무엇인가요? 그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못하고 있다면 무엇이 갈아먹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정말 좋아하지만 제 삶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니 제가 이런 마음가짐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고 글 쓰는 한부 시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준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마음가짐이 있었기에 제 환경과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었는데요. 환경과 장애물을 극복하는 이야기는 지난 영상에 담았습니다. 지난 영상도 함께 봐주시면 더욱 도움되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처한 환경을 보고 내가 맞닥뜨린 장애물을 보면 좀처럼 뛰어넘을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의 눈치, 나의 경제 상황, 불투명한 미래 등 내가 새롭게 무언가를 도전하지 못할 이유는 차고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었고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림을 그리며 하나씩 도전하고 있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하기까지 필요했던 마음가짐을 정리해보니 4가지가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눈치 보지 않기입니다. 최근 제 삶에서 가장 많이 바뀐 태도 중 하나는 바로 눈치 보지 않기입니다. 분위기를 읽고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읽어서 일이 잘 돌아가게끔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스스로를 옥죄이며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의 딸로 목사의 아내로 살면서 이 눈치라는 것이 제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교회라는 특수한 상황이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교회의 어떤 분의 행동만 봐도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추측이 될 정도였습니다. 과도하게 많은 것들이 보이고 느껴지다 보니 감정 소모가 많고 삶이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눈치가 많으면 도움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그림을 시작하려니까 눈치 때문에 망설여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또 교회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취미도 아니고 늦은 나이에 무슨 그림이냐 등 먼저 내 안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떨쳐버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이렇게 변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좀 더 젊었을 때 남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어땠을까 상상해 봅니다. 눈치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눈치 보지 않아도 될 것까지 과다하게 나를 옥죄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과 조직의 평안을 생각하다가는 제 미래가 망가져 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도와주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그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나에게 중요한 것들 위주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행동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살아야 가족이 산다입니다. 눈치란 비슷한 맥락으로 그동안 저는 가족들이 먼저인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필요했던 시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사역을 도와 일했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결국엔 여러 요인 때문에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이 왔습니다. 남편만 바라보다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우리 부부의 짐을 아들에게까지 지우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좀 더 빠르게 결단력을 가지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나에게 투자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가족이 살려면 지금 내가 변하고 성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들이 하는 일과 제 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 함께 성장하며 배우고 일하는 중입니다.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가족을 위한 희생만이 정답이 아니구나. 오히려 가족을 위하다가 나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성장하고 내가 단단해야 그것이 가족을 살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세 번째는 떠오른 아이디어는 오늘 바로 실행하기입니다. 어디서든 실행하기를 무척 강조합니다. 실행이 전부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도 여기에는 매우 공감합니다.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실행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궁금해졌어요. 실행은 어떻게 하는 거지? 좋은 아이디어는 수시로 떠오릅니다. 자는 동안, 식사 중에,
또 산책하거나 운동을 할 때, 때론 장 보는 중에, 전시회 관람 중에 수많은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체화하고 실행되기까지는 제법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했는데 2가지 정도가 저한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 아이디어가 실현될 때까지 그거 하나만 생각하는 것이고, 2번째는 실행 계획을 작은 일로 나눠보는 것입니다. 수많은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모두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욕심을 내어 이것저것 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방법은 한 아이디어를 실행하기까지 온통 그 하나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었어요. 바로 원띵입니다. 오직 하나의 아이디어에만 집중하고 몰입하다 보니 비록 느릴지언정 그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게 되고 실현되어서 눈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떠오른 아이디어를 하루아침에 다 완성하기엔 무척 어렵죠. 그래서 2번째 방법인 계획 나눠보기를 합니다. 아이디어를 완성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을 작게 나눠보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단위의 일들을 찾고 실행하다 보면 어느새 아이디어가 실현되고 있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실행은 오늘 지금 당장 해야 해요. 실행은 오늘 시작해서 매일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 아이디어가 현실로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마음가짐은 현재 제 작품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프레임 벗어나기입니다. 여기서 프레임이라는 것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를 뜻해요. 그 울타리는 내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내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확장되지 못하게 막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울타리, 즉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사람은 희한하게도 프레임을 설정하면 그 이상을 쉽게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어디에든 선을 긋고 사각형을 그려 넣으면 자꾸만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놀았지요. 마치 선을 벗어나면 반칙이 되고 위험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프레임 밖에 나갔을 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레임 안쪽은 컴포트존, 안전한 곳이에요. 안전지대에서 내가 다치지 않지만 동시에 성장도 하지 않습니다. 성장은 항상 아픔을 동반해요. 지금까지 저도 다치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성장도 없었지요. 이제 저는 성장을 원하고 저 자신을 더 크게 만들고 싶습니다. 안전지대라고 여겼던 제 생각과 환경을 벗어나서 진짜 세상에 부딪혀 보려고 합니다. 물론 엄청 아프겠지요. 힘들겠지요. 그렇지만 더 이상 안전지대에 머물면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프레임 밖으로 나가서 성장하려고 합니다. 다음 새로운 제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현재 새로운 작품들을 구상하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 더욱 성장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세상과 만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아마 하고 싶은 일이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더 큰 성장을 바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성장의 방법은 이렇게 4가지였습니다. 눈치 보지 않기, 내가 살아야 가족이 산다, 떠오른 아이디어 오늘 바로 실행하기, 프레임 벗어나기.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성취하고 계신가요? 좋은 아이디어, 좋은 방법들 있으면 서로 나누고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제 생각과 인사이트뿐만 아니라 작품, 전시 등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어서 더 듣고 싶으시거나 앞으로 있을 제 전시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영상을 만들고 작업을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림 그리고 글 쓰는 한부신이었습니다.